네, 안녕하세요. 주호티처입니다. 2021학년도 고1 통합사회 모의평가가 3월 25일, 그러니까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이 작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고요. 뭐 시험 끝나더라도 한번 같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그냥 이게 왜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식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내용이 그 선생님 노트 필기 수업에 있으면 그 내용을 좀 안내하면서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볼게요. 1번부터. 자, 1번은 어느 동양 사상가의 가상 인터뷰다. 이 사람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 사람은 공자입니다. 자, 공자가 지금 효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다움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죠? 그냥 뭐 얘기 한번 보시면 됩니다.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정성껏 모셔야 한다. 근데 물질적으로 잘 모시는 것만이 효의 전부는 아니다. 물질적인 게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뭔가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뭐가 더 있나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했죠? 공경함이 중요하다. 요게 없으면 개나 말을 돌보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번부터 보기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인간다움의 실현은 효의 실천 없이도 가능하다. 자, 효가 인간다움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겠죠. 효가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효의 실천을 위해 물질적인 봉양을 배제해야 된다고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죠?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세모다, 부족하다, 플러스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틀렸고요. 세 번째, 동물을 잘 보살피는 것과 효의 본질적으로 효는 동일하다. 아니죠. 개나 말, 동물을 돌보는 거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지가 않죠. 틀렸고요. 다음, 존경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부모를 정성껏 섬겨야 한다. 그죠? 공경하는 마음 비슷한 말이죠. 존경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정성껏 모셔야 한다. 여기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맞는 말이겠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효를 충분히 실천할 수는 없다라고 여기서 물질적인 게 세모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2번은요, 그 다문화 사회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적어줄게요. 다문화 사회. 그리고 특히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주한 한인들은 타국에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과거를 보고 이주민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차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화롭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약간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 그런 거 비슷하게 다문화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기 볼게요. 자, 다음 글과 비슷한 거를 보기에서 고르면 되는 거죠. 이주민이 겪는 차별은 불가피한 것이다. 자, 여기 불가피한 것, 여기 다르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이주민의 고통에 대해 역지사지를 가져야 한다. 자, 그죠? 우리도 이러한 한인들의 삶을 돌이켜보아 과거에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역지사지 자세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이주민을 배려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죠? 이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맞는 말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에 흡수시켜서 동화시킨다. 이거는 과거의 다문화 사회의 정책인데 이건 이제 동아주의적 정책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우리 문화가 최고니까 그냥 너네 거 없애고 우리 걸로 무조건 따라와라 하는 거기 때문에 동화시켜서 흡수하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샐러드볼 이론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요거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고1 통합사회 36번째 영상인데 다문화 사회 그 요거는 여러분 뭐 굳이 적지 마시고 그냥 36번만 적어 놓으세요. 요것만 다문화 사회 관련해서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나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자,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두 가불과 을의 대화는 과학기술의 가치, 즉 요거는 둘 다 읽어보면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어야 하는가?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갑은 가치 중립성이어야 한다. 을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가의 얘기는 들어보면 가치와 무관하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을은 그 자체로 가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윤리적 목적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요거 대화문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의 입장은 과학기술은 윤리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아니죠. 지금 윤리적 규제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롭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 갑은 과학기술엔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요 말은 어떨까요?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즉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는 거죠. 얘는 뭐가 동그라미냐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가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치를 안 좋은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될 수밖에 없다. 요거 틀린 말이죠. 개입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은 선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수단일 뿐이다. 자, 요것은 갑의 입장입니다. 가치와 무관하고요. 어떤 선과 악, 요것은 이제 윤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윤리와 관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과학기술은 선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수단일 뿐이다. 아, 그죠. 요건 이제 갑의 입장인 거죠. 윤리와 관련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을이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린 겁니다. 요건 갑의 입장인 겁니다. 3번은. 다음, 과학기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려야 한다. 여기 보면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윤리적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을의 입장 요거는 맞는 말이겠고요.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째.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요거는 갑에만 해당하는 말이죠. 을은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리적인 거를 이제 개입해야 된다. 그런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지금 내용이 뭐 편지네요. 그죠? 근데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불이한 법을 따라야 할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법이 잘못되어 있다면 법을 어기도록 하게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민 불복종 우리 배웠는데요. 그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18번 강의 준법의식 그리고 시민참여 자, 요 수업에서 그 시민 참여로 이제 어떤 해결되지 않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개인의 이익 실현을 목표로 삼아 법을 어겨야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의 이익 실현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게 시민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존경심 요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실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법을 어겨야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잘못된 법,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에서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막 독재가 있거나 그럴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1번과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 준법의 의무가 불이한 법에 대한 저항보다 중요하다. 아닙니다. 여기선 지금 불이한 법에는 어기도록 하게 시민 불복종 운동을 복종하지 말게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이한 법에 대한 저항이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 준법의 의무보다. 그 다음 세 번째, 국가의 법이 정의롭지 않더라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지금 비판하면서 복종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말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시민은 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고 안 그랬습니다. 정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정의에 대한 것이 옳지 않은 법이라면 법을 어겨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정의를 실현하려는 양심에 따라 불이한 법에 저항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가지기 위한 시민 불복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뭐 철새와 습지, 저수지 개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연을 개발하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이네요. 요거는 그 7번째 통합사회 강의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과 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주네요. 갑은 먼저 보호하느라 주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도구이며, 자 여기 자연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갑의 입장에서. 자 다시. 자 자연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의 도구일 뿐이다. 인간이 중요하고 자연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주민의 재산권이 중요한 거지. 철새, 습지 이런 자연은 인간의 도움이 안 되면 뭐 보호할 필요가 없어. 개발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자연의 도구적 가치를 보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저수지 개발이 진행되면 습지의 생태계가 파괴되어 철새가 서식할 곳이 없어진다. 저수지 개발 사업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습지, 철새가 중요하다. 자연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자연은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자,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다.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은 그 자체로 가치를 짓는다.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태도는 생태중심주의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문제 볼게요. 첫 번째, 갑은 자연이 인간보다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본다. 아니죠? 반대로 인간이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갑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틀렸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니까. 세 번째, 얘죠? 예. 을은 자연을 인간의 복지를 위해 지배해야 한다. 요거는 갑의 입장입니다. 인간을 지배를 위해서 개발해야 된다. 요거 틀렸고요. 자, 4번 을은 자연이 지닌 본래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본래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자, 요거는 정답이 되겠죠? 아까 여기 그 자체로 자연은 가치를 지닌다. 요게 바로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인간과 자연을 상호 무관한 독립적인 존재로 본다. 자, 요거는 이분법적 관점이라고 하죠. 인간과 자연은 서로 다른 존재야. 자, 밑에서는 인간을 자연에 포함된 존재라고 봤고 여기 갑의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서로 독립적인 나눠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도 돼. 요거는 을이 아니라 갑에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6번인데요. 자, 6번은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쭉 읽어보면 유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교 사상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진정한 사귐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뭐가 중요하다?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유교에서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친구는 어떤 존재가 친구냐? 선한 행동을 권하는, 착한 행동을 권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친구 간의 진심 어린 충고 이런 거. 그러니까 쓴소리도 해주는 게 진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볼게요.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보는 거니까 적절한 거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친구 사귈 때 외모를 중시해야 한다. 겉모습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죠? 땡. 2번. 친구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쵸? 여기 보면 선한 행동을 권해야 한다. 쓴소리도 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2번이 정답이겠네요. 진정한 친구라면 잘못을 보아도 모른 채 해야 한다. 자, 여기 쓴소리 하라고 했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 틀렸습니다. 네 번째.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비판도 삼가야 한다. 아니죠? 비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섯 번째.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면 친구의 조언을 무시해야 한다. 진심 어린 충고는 성숙한 인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좋게 본 겁니다. 무시해야 한다고 본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자, 다음은 어느 선언문의 일부입니다. 이 조항들이 강조하는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요거는 이제 세계 인권 선언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 인권 관련된 문제네요.
자, 여기 1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똑같다.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기본권 이런 인권이 있는데 이것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요거 바탕으로 일단 문제부터 보면요. 기억. 자,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고른 거죠.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다. 자,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질서와 그 다음에 복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인권 같은 걸 제한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개인의 권리,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이익도 역시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맞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천부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요 문장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똑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인권의 천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부인권설. 세 번째,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요런 1번, 2번, 3번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요 세 가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자가격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네 번째, 리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보니까 보편적인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 얘기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디귿이 틀렸으니까 디귿 들어간 거 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 들어간 거 있는데 지금 기억이 맞으니까 1번이 답이겠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 존재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근데 좀 틀린 말이겠죠. 뒤에가. 왜냐면 모든 사람은 자유와 평등이 있다.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편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 돼서 이것도 틀린 말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인데 요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의 14번 인권의 특징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 기본권의 제한 요 두 개의 내용과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가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했는데 이 가국가는 커다란 육식동물과 커다란 초식동물들이 있고 지금 기린의 허리까지 오는 엄청 긴 풀과 그 다음에 나무들이 듬성듬성 있는 모습 뒤에 킬리만자로 산의 모습이 보이네요. 자, 이 국가는 뭐 어떤 국가인지 전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요건 이제 그냥 열대 기후구나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긴 풀과 나무가 짧게 이렇게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열대 기후 중에서도 열대 사바나 기후를 말하는 겁니다. 사바나 기후의 특징은 가장 큰 것이 바로 우기와 건기가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죠. 사바나라고 불리는 열대 초원이 펼쳐져 있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했죠. 사바나라고 불립니다. 니은 오아시스 주변에 대추야자를 재배하는 주민이 많다. 오아시스 그리고 그 주변에서 대추야자는요. 이거는 사막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사막은 건조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야생동물 및 독특한 생태계를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했다. 그 사바나 체험 같은 거 실제로 트럭 같은 거 타면서 옆에 사자 있는 거 보고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답은 기억 디귿이 될 텐데 리을 보겠습니다. 난방열기로 집안이 땅이 녹는 걸 막기 위해 고상가옥이 있다. 고상가옥이라는 건 두 종류가 있었죠. 요거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추운 지역에서 이렇게 러시아 같은 데서 집에 따뜻하게 이렇게 난로를 피우면 이 열이 땅으로 가면 여기 지역은 원래 땅이 얼어 있는데
이 집안에 있는 열이 땅으로 가면 이 땅이 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찬 바람이 통하도록 이렇게 띄어놔가지고 여기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서 이 집안의 열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요거 고산가옥이죠. 어디서 나타나나요? 이렇게 고산가옥의 요런 종류는 이제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툰드라 기후는 땅이 얼어 있는데 여기 열이 땅으로 가면 땅이 질퍽해져가지고 집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산가옥 하나 더 있죠. 자, 열대 기후에 이렇게 가파른 지붕을 가진 이런 집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땅이 너무 더워가지고 이 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띄워놓고 시원하게 통풍이 되도록 한 거. 요거는 이제 열대 무슨 기후? 열대 기후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열대 우림 기후에 속하는 겁니다. 1년 내내 비가 오는 거. 그래서 열대 기후는 크게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좀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집안이 녹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툰드라 기후를 말하는 거예요. 고어산 가옥 중에서도. 그래서 이건 완전 틀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이죠. 자, 요 내용은 우리 통합사회 4번 그 기후에 따른 인간 생활 그 수업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9번이네요. 9번은 지금 뭐 지형이 나오고 지도가 나왔죠? 사실 이건 어려워 보이지만 틀린 말만 찾으면 돼요. 여기에 점 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쭉 빼가지고 근데 그거 써 있습니다. 보면 그쵸? 여기 낙산 해수욕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낙동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 낙동강 삼각주가 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삼각주라는 지형, 해변이라는 요 지형, 고수동굴, 그 다음에 성산 일출봉 요게 어떻게 만들어진 지형인가? 지형의 형성 과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그래서 요 문제는 지형의 형성 과정을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부분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먼저 고수동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위에서 내려온 종유석과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석순 두 개가 연결된 석주 이런 것들이 보이죠? 자, 요거 세 가지 뭐였죠? 바로 석회동굴입니다. 석회동굴이죠. 근데 석회동굴 말 그대로 석회암이 녹아서 이렇게 용식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하수에 녹아. 이건 맞아요. 탄산칼슘을 머금고 있는 지하수에 석회암이 녹아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렸나요? 앞에 화강암이 틀렸죠? 화강암이 아니라 석회암이 되겠죠. 석회암이 맞는 말이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은 파도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모래사장이다. 맞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모래들을 해안가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이걸 이제 해변이라고 부르죠. 과거에 해수욕장이라고 불렀는데 해변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파도의 퇴적 작용 형성된 모래사장, 해변 또는 모래사장.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 그쵸? 옳은 설명만 고르는 거 니은 맞고요. 디귿 용암이 분출하면서 폭발하면서 윗부분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너무 이렇게 뭉쳐있는 용암이 점성이 큰 용암이 팍 폭발하면서 여기는 또 바다잖아요. 폭발이 엄청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광 폭발하면서 여기 위에 부분이 원래 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가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화구가 크게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용암이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리을은 자 하천으로 만들어진 건 맞죠. 왜냐면 하천 하류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하천이 이렇게 쭉 오면서 마지막에 바다랑 만나서 유속이 점점 줄어들면서 여기에 모래가 이렇게 점토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하구 부분에 만들어진 이런 쌓여서 만들어진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쌓여서 만들어지니까 침식이 아니라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삼각주는 하천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진 하구에 형성된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을 골라보면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이 내용은 그 통합사회 5번에 지형 형성 과정에 보면 그 관련 내용이 있는데 지형과 인간 생활이겠죠. 근데 여기 좀 내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중학교 내용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그 노트 필기 수업을 중학교 걸로 들어가면 있어요. 15번 우리나라의 산지, 해안 지형.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영상 16번 우리나라의 카르스트 지형. 그 다음에 화산 지형. 이 두 개 영상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10번. 자, 요거는 이제 세계화로 인해서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잠시만요. 지금 보니까 피자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근데 피자가 어떻게 됐대요? 우리나라에서는 피자를 쌀가루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피자라는 외국의 음식 문화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쌀가루라는 재료로 합쳐진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쌀가루라는 음식 문화, 이탈리아의 피자 두 개가 합쳐졌다. 세계화로 인해 전 세계의 문화가 막 이동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변화가 나타나죠. 문화가 변화하는 걸 우리가 문화 변용이라고 하는데 문화 변용에는 융합, 획일화, 그다음 뭐 동화, 뭐 여러 가지의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전 세계 문화가 막 수천 가지가 만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합쳐지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건 뭐냐 묻는 건데 이건 지금 내용 보니까 합쳐지는 게 아니죠. 뭐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피자로 우리나라 문화 그대로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쌀가루가 반영됐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도 아닙니다. 문화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소멸도 아니고 동화, 문화 동화 현상, 획일화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틀렸고 갈등 딱히 없죠. 뭐 피자 맛있는 거 먹는데 뭐 갈등이야. 쌀 피자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 음식 문화와 이탈리아의 피자 문화가 합쳐진 것, 문화 융합의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관련된 영상이 통합사회 3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에 문화 변동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1번. 11번은 역시 또 아까처럼 한 번 더 나왔는데 기후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기후와 인간 생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챙이 엄청 넓은 이런 모자를 썼죠.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이렇게 그리고 물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과일을 싣고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 옷을 보니까 짧고 헐렁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엄청 더운가 봐요. 자,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 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열대 우림 기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열대 사바나 기후였죠? 열대 기후 중에서도 열대 우림 기후에 속합니다. 특징은 고온, 아주 더워요. 1년 내내. 우리나라 한여름 같아. 습식 사우나 같아. 훨씬 더워요. 그 다음에 다습, 습식 사우나처럼 아주 그냥 습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헐렁한 옷을 입는 거예요. 따닥 달라붙는 옷 입으면 완전 땀 차겠죠? 그런 곳입니다. 다음 여행 지역의 기후 특색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부터 제거해 봅시다. 눈이 많이 내린다. 적도 부근인데요? 말도 안 되죠? 틀렸고요. 1년 내내 기온이 높다. 맞습니다. 1년 내내 고온입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높다. 이것은 어떤 지역의 특징일까요? 건조 기후의 특징이죠. 그래서 땡 틀렸고 네 번째,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거는요. 그 위도상 중위도 지역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8도, 북위 38도니까 중위도라서 사계절이 나타나는 거죠.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도 중위도니까 사계절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사계절 없어요. 1년 내내 한여름 땡. 그다음 다섯 번째,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요거는 서한 해양성 기후를 말합니다. 서한 해양성 기후는 그 뭐에 속할까요? 온대 기후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편서풍이라는 바람은 요거는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주로 온대 기후에 영향을 주고요. 우리나라는 편서풍이 이제 겨울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편서풍과 다른 따뜻한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계절풍 기후라는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1년 내내 바다가 가까워가지고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틀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보겠습니다. 자, 인구 구조가 나왔네요. 자, 인구 구조는 요게 도시인가 농촌인가 그 다음에 선진국인가 개발도상국인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가나는 지역이래요. 그리고 서울과 의성. 의성은 그 경상도에서 마늘로 유명한 곳이죠. 의성 마늘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자, 그러면 어디가 어디일까? 그 농촌과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청장년층이 많은가, 그 다음에 노인층이 많은가입니다. 지금 여기 노인층이 많은 걸로 봐서 여기가 바로 의성 농촌 지역이 되겠고요. 청장년층이 많은 걸로 봐서 여기가 바로 서울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인구 구조 특징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네요. 도시는 노년층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그런가 볼까요? 노년층 여기 65세 이상 인구를 쭉 이렇게 보면요. 자, 가는 지금 65세 노년층 65세 이상 인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많다. 어떤가요? 뭔가 비슷해 보이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70세 이상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근데 80세 이상 가면 확실히 여성이 많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뭐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녀 구분된 거 보이시죠? 남녀. 두 번째, 시골은, 농촌은 노년층의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가 유소년층, 그 다음에 여기가 노인층, 그 다음에 여기가 청장년층이잖아요. 지금 보면 유소년층 인구 요거밖에 안 돼요. 노인들 엄청 많죠? 많다. 맞는 말이고요. 도시는 농촌보다 고령화 현상이 심하다. 고령화라는 건 노인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지금 보면 압도적으로 농촌에서 노인의 비율이 딱 봐도 높게 나타나죠. 여긴 청장년층의 노인 비율이 높은 거고, 그죠? 자, 이것은 가는 나보다 심하지 않다. 틀렸죠? 다음, 도시는 농촌보다 3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이 높다.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말합니다. 자, 나는 농촌이고요. 농촌은 농업 등의 1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요. 도시로 갈수록 제조업 2차 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 3차 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여기서 나는 각각 서울과 의성이다. 이렇게 봤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12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통합사회 44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세계 인구 현황인데요. 여기서 짧게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조는 전 세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랑 살짝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 구조 관련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3번 읽어보세요. 지금 긴급 재난문자 자연재해 어떤 걸까요? 여기 조금 보니까 규모 3.5, 우리는 그 지진을 표현할 때 이렇게 규모를 하고요. 낙하물 조심해라. 진동 얘기 나오니까 가는 지진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지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고르면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다. 이건 뭐 태풍이겠죠? 틀렸고 관련 없습니다. 기후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다. 아니죠? 이건 무슨 요인에 의한 거예요? 그럼 지형 또는 지질 관련 자연재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하죠.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판과 판의 경계, 아시아판과 뭐 이렇게 뭐 무슨 판이 이렇게 인도판이 만나면서 이렇게 판과 판 껍데기가 만나면서 이렇게 여기 충돌이 많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 지진이 난다. 그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맞고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지진과 관련해서 우리 뭐 간단하게 통합사회 6번에 자연재해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4번. 자, 다음 자료에 가현상이 심화될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말 고르는 거죠. 가현상 뭔지 볼게요. 자,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는 북극곰이 마을로 내려왔다. 바다가 녹으면서 북극곰이 살기가 힘들어졌대요. 바다의 얼음이 왜 녹을까? 북극의 바다가 얼어 있어야 되는데. 네팔 고지대의 댕기열. 댕기열은 모기가 옮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모기가 증가한다는 건 기온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원래 고지대는 시원해요. 근데 모기가 나타났다? 그럼 시원한 기후가 좀 더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식수 부족. 빙하가 감소한대요. 빙하가 많아져야지 물 공급이 많아지는데 빙하가 일단 감소했다는 얘기는 빙하가 왜 녹겠어요? 녹아서 없어지겠죠? 기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감이 오시죠? 가는 바로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적절한 거 1번부터 볼게요. 가을 단풍이 시작이 빨라질 것이다. 가을이 빨라진다는 건 뭐예요? 가을이 빨라지면 겨울도 빨라지고 겨울이 늦게 되면 겨울이 길어지겠죠? 근데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더워지면 겨울이 짧아집니다. 당연히 가을도 늦어지겠죠? 그래서 늦어질 것이다. 틀린 말이고요. 그 겨울이 빨리 오면, 그러니까 가을이 빨리 오면 겨울이 길어지는데 이건 틀린 말이니까. 그다음 침엽수림 있죠? 그 소나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파리가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침엽수라고 합니다. 침엽수는 어디서 자라죠? 냉대기후에서 자랍니다. 근데 냉대기후는 이제 약간 쌀쌀한 지역인데 분표 면적이 넓어질까요? 더워 죽겠는데? 더워지는데 냉대기후는 점점 좁아지고 온대기후, 열대기후가 건조기후가 많아지겠죠? 틀린 말입니다. 한류성 물고기, 찰 한자, 차가운 데서 사는 물고기 어획량이 늘어날까요? 지구가 더워지면 난류성 물고기가 늘어나겠죠? 틀린 말입니다. 여름철 열대야의 발생 일수가 늘어날 것이자, 그쵸? 지구가 점점 다 더워지니까 여름철 열대야, 날이 더워지는 날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다음 사과는 보통 약간 서늘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지구가 더워지니까 사과 재배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리고 적합한 지역이 남쪽으로 확장된다는 건 서늘한 지역이 남쪽으로 가면 서늘한 기후가 남쪽으로 간다는 건 지구가 추워진다는 거죠. 이게 아니죠. 지구가 지금 더워지고 있으니까 반대로 북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4번에는 요거는 그 통합사회 8번에 관련 내용이 좀 있어요. 환경 문제. 그래서 지구온난화 내용이 있는데 그 요 내용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사회 자체가 내용이 깊게 엄청 나오진 않기 때문에 교과서나 문제집에.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로 중학교 3학년 영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서 59번 나중에 공부하실 때 59번 기후변화의 영향 수업을 들어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이네요. 15번은 잘 좀 봐야 되는데 이 문화의 속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의 속성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통합사회에서는 깊게 다루고 있지가 않아요. 문제집 같은 데서도. 그래서 선생님도 다루지 않았는데 요거는 중학교 1학년 33번 문화의 의미와 특성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지금 청소년 사이에서 말줄이기 문화가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왜 늘어나? 스마트폰 보급 때문에 늘어난대요. 이게 여기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알 수 있는 문화의 속성 뭘까요? 이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알겠지만 문화는 어떤 사회의 다른 한 분야가 또 다른 분야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스마트폰 보급이란 기술적인 문화의 부분이 언어 문화로 이런 기술과 이런 정보 이런 거에서 언어로 서로 다른 분야랑 서로 관련이 돼 있죠. 이런 특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가 전체적으로 다 관련이 있다. 전체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번 문화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된다. 자, 이거는 학습성이라고 부르고요. 태어난 다음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학습을 강조하는 겁니다.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틀렸고 전체성이 아니니까. 두 번째,
문화는 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된다. 공유성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전체성이 아니죠? 또 틀렸습니다. 자, 위 세대의 문화는 아래 세대에 전승되어 발전한다.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더 좋은 걸로 발전한대요. 요거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또 아니죠? 틀렸고. 그 다음에 문화는 한 사회와 다른 사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맞습니다. 왜냐면 문화 자체가 그 사회에서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회와 문화가 다르게 돼요. 그래서 구분이 가능한가? 문화는 한 사회와 다른 사회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자, 요거는 좀 애매하죠. 그죠? 사실 지금 선생님이 약간 헷갈렸는데 그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왜냐면 과거에는 그랬어요. 서로 문화 교류가 없는 곳에서는 다른 국가와 문화 자체가 달랐으니까 이거 다른 나라네 이렇게 구분이 됐지만 사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가 됐잖아요. 세계화로 인해서 문화 전파가 엄청나게 속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BTS 생각해 보세요. 한국, 미국, 오히려 그 BTS는 미국의 아미 영향력도 엄청 크죠. 전 세계에서 다 이런 한국의 케이팝 문화를 즐기고 있어요. 문화 자체로 사회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틀린 말이 될 것 같아요. 보면서 살짝 헷갈렸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약간 요즘에는 이제 애매하다 그런 뜻이고요. 다음, 한 문화 요소의 변동은 다른 문화 요소의 변동을 초래한다. 바로 이것이 문화의 전체성이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볼게요. A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자, 노인들 대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겠네요. 그 통합사회 45번 영상 세계 인구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도 그 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 측면 부분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그냥 표 보고 문제 풀면 그래도 사실 그냥 풀 수 있어요. 적절한 거. 노인들은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노인들을 위해서. 왜? 보니까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경제적 어려움이 많대요. 일거리가 없대요. 상당히 지금 비율이 꽤 높죠?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거의 60%네요. 그리고 일자리는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다? 맞는 말이다. 정답은 1번 바로 나왔죠? 아이고. 자, 요거 맞는 말이고 1번 정답. 그 다음에 을 경제적 문제보다 정서적 고립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많아. 정서적 고립, 외로움과 관련 있죠. 근데 외로움은 7이죠. 경제적은 합치면은 거의 43, 소일거리까지 합치면 60 넘어가는데 이게 좀 적죠.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큰 거예요. 틀렸고요. 국가보다는 가정의 노인 부양 비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건 어떨까요? 가정에서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국가적인 일자리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노인층의 봉사활동 참여는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해. 봉사활동을 통해서 외로움과 소일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덜어줄 수 있는데 가능한데 왜 틀렸죠? 그 다음,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법정 정년 나이를 앞당겨야 돼.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심심해서 노인들의 문제인데 일자리를 단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년을 앞당기면 안 됩니다. 정년을 늦추면서 이제 최대한 오래 일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 넘어갈게요. 17번. 자, 요거 팽수 관련된 내용이네요. 팽수 관련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고른 것은 자, 요거는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통합사회 선생님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건 대중매체 관련된 내용인데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노트필기 수업의 36번 대중매체의 의미, 특성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좀 살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기억은 뉴미디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 기억, 팽수죠. 어쨌든 이 캐릭터는 뉴미디어는 뭐 SNS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만 접할 수 있나요? 아니죠. TV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팽수 얘기가 나오고 신문에서도 막 다루고 있어요. 뉴스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땡. 그 다음 니은
니은은 뭐예요? 인터넷 정보를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매체다. 일방향인가요? 오면 가고, 가고 오고, 왔다 갔다, 쌍방향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쌍방향이다. 왔다리 갔다리 서로 교류가 많죠. 디귿, 대중이 문화의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유튜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과거에는 TV에서 오는 거를 우리는 시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영상을 유튜브에서 올리면 구독자가 보죠. 그 다음에 바로 댓글을 달죠. 서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그 구독자 자체도 유튜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유튜버가 돼가지고 또 영상을 뿌리고 가능합니다. 소비자와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정답. 요게 바로 대중매체의 특징이에요. 현대사회로 오면서 과거엔 영상의 소비자였던 시청자들이 이제는 직접 생산자가 돼서 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리을, 텔레비전은 영상 정보도 같이 제공하죠. 틀린 말이고요. 간단하죠? 리을, 텔레비전은 인터넷비에 신속한 전달이 용이하다. 텔레비전은 편집해가지고 방송사에서 내보내잖아요. 틀린 말이죠. 자, 답은 3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피해를 받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에요. 자, 재판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소음 문제, 환경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 이것은 바로 인권,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본권이 자유, 평등 이런 것만 있었는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환경권 이런 것들로 점점점 인권의 종류가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통합사회 15번, 현대 사회에 오면서 인권이 다양한 종류로 많이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인권 확장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환경권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로만은 사실 좀 부족하고요. 16번에 기본권의 종류, 인권의 종류에 대해서 또 다룬 내용이 있어요. 그런 거 내용을 중심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은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법적인 내용도 나와서 사실 이거는 중학교 수준에서 배웠던 법적인 내용까지 같이 알아둬야지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기억. 자, 기억은 원고, 니은은 피고이다. 자, 이건 민사소송 관련된데, 자,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바로 피고를 재판에 소송에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억, 건설사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게 아니죠. 아파트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그래서 바로 아파트 주민들이 원고가 되고요. 피고는 바로 건설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됐으니까 틀린 말이고, 자, 니은,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사와 달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떨까요? 달리, 이게 틀렸어요. 자, 민사재판에서는 둘 다 소송 대리인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법적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자기들 소송을 대리해 줄 사람을 구합니다. 요게 누굴까요? 바로 요게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말해서 민사재판에서는 소송 대리인이라고 부르고요. 이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변호사를 부르는 각각의 재판에서 부르는 말이고요. 형사재판은 범죄를 다루는 재판이죠.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틀린 말입니다. 니은은 2번은 3번. 니은은 기억에 비해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사에 비해 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죠?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 때문에 지금 소음과 먼지로 환경권에 피해가 있다 주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구권 관련된 내용도 나오네요. 맞는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디귿. 민사소송의 목적은 기억이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유죄 여부는 범죄, 즉 형사재판과 관련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민사소송이죠.
누구에게 옳고 그름이 있냐,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못했냐, 배상해라 라고 하는 개인 간의 문제, 민사소송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틀렸고요. 5번, 건설사는 아파트 주민들과 달리 민사소송의 판결에 불복하더라고도 항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둘 다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달리 라는 말이 틀렸고요. 누구든지 양측 다 형사재판에서든 민사재판에서든 억울하면 다시 한번 재판을 신청하는 상소제도를 이용해서 항소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재판에서도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 법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중학교 1학년에서 그 법적인 내용 단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그 수요와 공급 관련된 내용이죠. 그 곡선 있죠? 그거 관련돼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자의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공급 변화에 따른 수요 또는 공급의 변화가, 그러니까 이게 변화라는 거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가격과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거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중학교 3학년의 23번 영상, 수요 공급 변화의 영향, 이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분석해 보면요, 그 수요 곡선 그래프는 이렇게 그 가격 왼쪽에, 그 다음에 거래량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 곡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만나는 지점이 균형 가격, 그 다음에 만나는 지점이 균형 거래량, 이렇게 됐죠. 근데 공급이 감소한대요. 수요든 공급이도 감소하면 왼쪽으로 가고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과자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건 이렇게 화살표가 곡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만나는 지점이 여기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거래량은 어떻게 됐나요?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는 요 내용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인데, 중학교 1학년에 그 49번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지방자치제도의 조례, 그 다음에 뭐 규칙,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보고 오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고르네요. 구청장은 이제 그 지역의 대표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시장 같은 사람이죠. 지방자치단체 장을 말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다음에 주민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번, 기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꼭 건물을 생각하지만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이제 집행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니은,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시위를 통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주민들의 행위는 지역 이기주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재활용센터 쓰레기 처리하는 센터를 만드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기 지역 건립에 반대한다. 자, 요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심해지면 요게 뭐예요? 그 님비 현상이죠. 우리 동네는 안 돼, 혐오시설 기피 현상. 자,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 논란이 일으킬 수도 있다. 맞는 말입니다. 디귿, 요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구의원들은 자치단체 예산안을 심의한다. 예산안 심의. 자, 요거 맞는 말입니다. 그 보면 쉽게 보면 시장, 뭐 여기서는 구청장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자, 시장은 요 예산안, 요 돈을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쓸게. 그럼 여기다 이렇게 허락해줘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심사를 하고 심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은 의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허락해주면 얘네가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한다. 심사해보고 잘못된 거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보는 겁니다. 그걸 의회 의원들이 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다음, 시장은 의회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요거는 틀린 말이죠. 디귿도 마찬가지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말이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총 20문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칠 거고요. 여러분, 그 3월 모평은 특히 뭐 고등학교는 이제 시작이니까 중학교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통합사회는. 이거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이 모평 보고서 되게 좌절했어요. 하나도 못 풀어가지고, 특히 중학교 때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거의 많이 못 풀어가지고 엄청 점수가 낮았는데, 자, 여기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고, 틀린 문제를 우리가 알면 내가 부족한 개념이 뭔지 확인 가능하겠죠? 요거 확인하고 요 개념을 선생님이 아까 계속 번호 달아줬잖아요. 강의로 확인하시면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계속 풀어보면 언젠가 전체 내용에 내가 지금 65%, 다음에 문제 풀면 뭐 73%, 그 다음에는 85%, 그 다음에는 92%, 그 다음에는 100%까지 모든 내용을 이렇게 쭈루루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시험 보신 다음에도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